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유럽 현지 언론에서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 보도에 이어 한준TV가 이미 현지에 정통한 기자 미겔 앙헬 디아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팩트 체크해드렸던 레알 마드리드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12월 7일 토요일 현 시점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해외 축구란에서 많이 본 뉴스의 순위를 보면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외신 인용 보도가 현재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궁금해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스포탈 코리아에서 속보라는 머리말까지 달고 꿈 이루어진다.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행 성큼. 이적을 위해서 토트넘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제목을 단 기사의 조회수가 2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엑스포츠 뉴스의 기사도 초대박. 손흥민, 음바페, 비니시우스 꿈의 쓰리톱 터진다. 요 보도 기사도 12만대. 스포티비 뉴스와 스포츠 경향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 보도 역시 10만 조회에 향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보도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정말 떠날 경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이적설 대상 팀들의 최신 상황, 실제 상황, 그리고 현실성은 어떤지 한준TV가 직접 확인한 독점 정보와 더불어 모든 이 외신 보도들을 팩트체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매체가 인용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 보도는 스페인의 이적 뉴스 전문 매체 피차헤스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금 12월 7일에 이 기사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지난 12월 4일 오후에 나온 기사예요. 정확하게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5일 새벽에 전해졌고 그 시점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지만 계속해서 외신에서도 추가 인용 보도를 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보도 원문을 보면 우선 엑토르 안드레우라는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사실 어떤 유력한 매체에서 활동했던 기자는 아니고 오랫동안 축구와 이제 국제 스포츠 관련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스포츠 마니아 출신의 온라인상의 블로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실 피차헤스에 입사를 해서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다만 오랫동안 뭐 온라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와 네트워크와 분석력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뭐 사진을 공개하고 있듯이 어느 정도 이 연령대를 봤을 때는 그래도 꽤나 많은 시간이 축적이 되면서 단지 뭐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 그냥 기사를 작성하진 않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관련된 사람들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위층이라던가 내부의 깊숙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로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 구단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되 조금 추진을 해보고 이런 썰들을 만들어내는 주변부의 인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완전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치부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좀 깊이 있는 플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가 실제로도 손흥민 선수를 별도로 언급하고 레알 마드리드와 밀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사 제목 자체가 Los 10 futbolistas libres 10명의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축구 선수들이 El Real Madrid tiene en su agenda.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들의 계획 안에 이 10명의 자유계약 선수가 될 선수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El equipo merengue.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별명을 포함한 메렝게스라는 별명을 의미하는 걸로써 레알 마드리드라는 의미예요. tiene un ojo. 주목하고 있다. 오호가 눈입니다. ojo puesto en el mercado.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De futbolistas libres. 리브레가 이제 자유죠. 자유계약 축구 선수가 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다. Para incorporar jugadores de nivel top. 최고 레벨 선수를 공짜로 데려오기 위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나온 기사는 2025년 1월이 되면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이 열리고 그 시점에 2025년 여름을 기준으로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이 보수만 룰 해당자가 되면서 사전 공식 계약 접촉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올 시즌 도중이 아니라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이 정도 수준의 선수가 계약이 이제 풀렸어? 그러면은 이 정도가 안 되니까 나이가 있더라도 데려와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수들을 리스트업하고 있다.
사실 꽤나 많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최근 이적료 지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라든지 또 재정적 지속 가능성 규정이라든지 최근 유럽 축구계 클럽들과 리그 연맹들이 이런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한 규정들 때문에 이적료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선수의 연봉은 사실 분할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회계적인 처리가 가능한데 이적료 처리를 굉장히 막고 있어요. 이적료를 통한 인플레이션 또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비위 상황들 그를 통한 시장의 거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적료에 굉장히 까다로운 회계적인 체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FA 이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를 추린 내용, 어떻게 보면 안드레우 기자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사견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충분히 언급될 만한 상황,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많은 리스트 안에 포함시킬 만한 상황의 선수들을 언급한 것인데 사실 이 기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수는 실제 밀도 있게 협의가 진행된 2명의 선수, 풀백 포지션에 리빌딩이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가 왼쪽 풀백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 오른쪽 풀백으로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다. 과거처럼 이적료 신기록을 빵빵 세우면서 선수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갈락티코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호날두, 베일, 아자르에게 투자를 했던 것이 호날두, 베일은 성공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아자르의 실패 이후 이제는 다른 모델로 바뀌었다. 그때도 이미 영입을 했던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 이런 선수들이 포텐을 생각보다 빠르게 못 터트리면서 아자르에게 투자를 했는데 아자르는 실패를 했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렴하게 유망주를 데려오자 이런 방향을 가기도 했어요. 물론 벨링엄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데 또 한 번 큰 돈을 쓰기는 했지만 결국 킬리안 음바페는 우리가 쓴 이적료가 또 우리의 경쟁팀들의 전력 강화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내 FA로 데려왔거든요. 리디거도 알라바도 그런 과정 속에서 FA로 데려오면서 FA로 큰 선수를 전성기의 나이에 데려올 수 있게 됐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늦게 데려오더라도 조금은 뒤처지더라도 FA로 데려오자 이런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풀백 보강 과정에서도 알폰소 데이비스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근데 이 두 선수 말고도 FA로 정말 시장에 나올 경우 데려오고자 하는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센터백 포지션, 워낙 부상자가 많이 생겼던 레알 마드리드가 이 센터백 자리에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버질 판다이크 선수가 리버풀과 아직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운데 33세이긴 하지만 충분히 데려와서 쓸 수 있다. 바르셀로나가 요나탄 타의 FA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도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요나탄 타가 바르셀로나에 더 가깝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린 반다이크를 데려봐야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앙 미드필더도 이 바이에른 뮌헨의 조슈아 키미히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 팀들이 또 키미히가 계약이 끝난 상황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남고 싶어 하긴 하되 바이에른 뮌헨이 자체적으로 선수단의 이제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 키미히의 연봉을 요구 수준만큼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셀로나도 키미히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함께 언급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에도 현재 물론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 자원들이 있지만 포워드 라인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FA로 나온다면은 무시할 수 없는 이름들이 있다. 그러면서 리버풀의 살라, 바이에른 뮌헨의 사네, 토트넘의 손흥민,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심지어 알힐랄과 계약이 끝날 네이마르를 언급했는데 물론 케빈 더브라이너는 뭐 포워드 라인은 아니에요. 공미 자원인데 그래도 토니 크로스가 은퇴한 이후 그 영향력, 중앙 지역에서의 패스 공급 능력이 떨어진 게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불균형해진 이유라고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우디 팀들이나 뭐 미국 팀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케빈 더브라이너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이고 네이마르가 이제 FA로 풀리는 상황 속에 다시 유럽 무대로 가고 싶다는 얘기들도 있고 본인의 신정팀인 산토스로 돌아간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이마르라는 스타성을 라리가가 항상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움직여볼까라고도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음바페와 네이마르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이마르의 가능성 거의 뇌피셜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살라, 사네, 손흥민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사네의 현재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고 보고요. 살라 같은 경우는 온다면 좋겠지만 살라가 현재 리버풀에 대한 잔류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리버풀 구단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선수라면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 선수가 기존 자원들을 확 제치고 주전으로 나설 정도의 급을 공격 라인에서 원할 것이냐, 이미 수비 라인, 미드필드 라인, 풀백 라인에 주전 자원이 될 선수들을 데려오게 된다면 그 선수들에게 또 거액의 연봉을 줘야 되는데, 공격 라인은 이미 충분히 주전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지 않으며 검증된 선수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을 바라볼 가능성이 커요.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포메이션에서 호드리구,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3톱을 형성하고 있고 음바페가 최전방을 맡고 있는데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왼쪽으로 갔을 때 음바페도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3톱의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고 9번으로도 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니시우스, 음바페와 똑같이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잘 뛰는 선수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이 포지션을 보는 선수를 주전급 자원으로 데려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로테이션 자원으로 전천으로 또 데려왔을 때 어느 정도 연봉을 주더라도 스폰서십 수익으로 그 연봉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현재 언급된 선수들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9번 자리를 또 맡아볼 수 있으면서 왼쪽과 이선을 전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선수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언급은 될 수 있으나 음바페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남미 시장은 천재 공격수로 불리는 엔드릭을 이미 데려왔고 엔드릭조차도 지금 음바페가 오면서 출전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호드리구까지 있잖아요.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마케팅 영역을 아시아로까지 확대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남미 시장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엔드릭에 음바페까지 있는 상황, 여기에 굳이 선수가 온다면, 보강이 돼야 된다면 타깃형 스트라이커, 호셀루가 떠난 이후 빠진 그 스트라이커 옵션이 필요하다. 지금 음바페가 부진하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도 가십성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아예 가능성을 0%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를 노릴 가능성은 지금 사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도 아무리 경력의 말미에 이제 우승을 위한 팀에 조금은 주전 자리를 꽉 확실하게 못 깨차더라도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열렸다고 해도 레알 마드리드에 갈 경우에는 그 기회가 너무나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린 선수들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가 베테랑이자 팀의 좀 구심점이 될 선수를 찾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워낙에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에 손흥민 선수가 갔을 때 토트넘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사비 알론소 감독이 다음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계획은 안첼로티 감독의 거취,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정말 레알 마드리드로 오느냐에 따라서 감독과의 논의, 감독과의 협의,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와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레버쿠젠 선수를 일부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게다가 음바페가 부진하다 해도 최근엔 계속 공격 포인트를 또 다시 쌓아 올리면서, 물론 지난 빌바오와의 경기 페널티킥 실축도 있고 패배의 원흉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음바페는 시간이 갈수록 좀 지켜볼 선수이고, 음바페의 영역이 손흥민 선수의 영역과 정확하게 겹친다는 점에 있어서 이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그야말로 여러 선수들이 거론되는 과정 속에 FA 중 한 명이자 아시아 마케팅이 가능한 옵션으로서 그냥 단순히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수는 있어도 밀도 있게 그 상단에 올라가긴 어렵다고 봐야 돼요.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앙투안 그리즈만이지만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뛰고자 하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 NBA를 좋아하고 미국에 대한 또 미국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면 그리즈만이 계속 미국으로 갈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의 역할을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는데 그런 선수를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뛰어난 그리즈만이기 때문이거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LA 갤럭시에 조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브라질 공격수 가브리엘 팩이 레이더망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 팩이 온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필요한 자원이고 어린 자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즈만이 나갔을 때 그 그리즈만의 공백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를 한 명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2명 정도를 최소한 영입해서 보강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앙헬 코레아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적할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2-3명이 올 수가 있다. 훌리안 알바레스와 세를로트라는 공격수가 있는 가운데
그리즈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테랑 1, 2선으로 오갈 수 있는 노련한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자원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아틀레티코가 FA 상태로 올 수 있다면 내지는 이적료를 실제 현금을 들이지 않고 데려올 수 있다면 자신들이 선수 트레이드 카드를 써서 데려올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르셀로나에 관해서도 최근에 스페인 내에서 조금 믿기 어려운 조금 공식력이 많이 떨어지는 매체인 골 디지털에서 보도를 했었고 워낙 이 얘기는 저희가 문도 데포르티보의 로헤르 토레우 기자를 통해서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바르셀로나가 이 골 디지털이 얘기한 것처럼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정리하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선수들이 정리됨으로 생기는 임금의 여력을 통해서 선수를 보강하려는 것도 사실이에요. 임금의 여력은 생기지만 이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거액의 이적료를 받기는 어렵고 그 자금조차도 그대로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빡빡하게 이 자체 셀러리 캡을 충족해야 되는 바르셀로나다 보니까 대신 영입해야 될 선수에 대해 최대한 돈을 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금 가장 뜨거운 최전방 공격수죠. 스포르팅 리스본의 스웨덴 대표 선수 요케레스를 원하고 있는데 요케레스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내보냈을 때 왼쪽 측면 공격 자원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요케레스에 많은 돈을 쓰고 왼쪽 측면 자원에 조금 돈을 덜 쓰면서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퀄리티, 바르셀로나 수준에 맞는 선수를 데려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바르셀로나가 요케레스를 못 데려온다면 왼쪽 측면에 더 조금 돈을 쓰는 자원을 데려온다거나 전방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현 시점에서 첫 번째로 선택할 것은 왼쪽에 하피냐 오른쪽에 야말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측면 자원 보강보다는 레반도프스키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요케레스를 확실하게 데려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요케레스가 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FA거나 말씀드린 이적료가 거의 안 드는 상태 안수 파티나 뭐 페란 토레스를 활용해서 이 선수들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손흥민 선수를 받아오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년이나 취재 경력을 갖고 있는 영국의 기자협회 회장 출신 스티브 베이츠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에 기브미 스포츠의 기사라도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 맨유 이적설에 대해서는 팀토크가 또 추가로 보도한 내용에 따라서 확인하면은 아모린 감독이 지금 3-4-2-1 포메이션으로 맨유의 전술을 바꿨는데 거기서 이제 원톱 뒤에 두 명의 10번 선수를 배치하는 두 명의 이제 처진 공격수 내지 공미를 배치하는 전술 안에서 손흥민 선수를 그 자리에 맡기면 팀에 필요한 경험과 결정력을 보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맨유도 마찬가지예요. 최전방에 호일룬과 지르크지가 있지만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굉장히 아모린 감독이 잘 썼던 요케레스를 데려오고 싶다,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요케레스가 앞서 말씀드린 바르셀로나도 원하고 있는 선수이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해서 스포르팅 리스본은 싸게 줄 생각이 없죠. 바이아웃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1억 유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신사 협정을 맺은 내용이 있다고 영국의 정론지 더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프리미어 리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6,300만 파운드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 가격에 보내줄 수 있다. 그 돈도 물론 무시할 수가 없죠. 유로로 따지면 8천만 유로 정도 되거든요. 1,142억 원인데 만약 맨유가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자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안토니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전방에 요케레스를 데려온다면 다른 포지션을 보강할 때는 그만큼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스쿼드의 뎁스,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 성향에 맞춰서 선수단 전체에 대한 조금 이제 리빌딩을 진행하려고 할 때 요케레스 뒤를 바칠 공격수로는 FA가 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보유한 선수 일부를 보내주면서 또 실제 현금을 쓰지 않고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맨유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토트넘이 원할 만한 선수를 내주면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많은 팀들, 지금 언급된 이 빅클럽들이 모두 원하는 우선순위 선수가 다른 더 젊고 더 핫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요케레스의 거치, 요케레스를 영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그 다음 2순위로 영입을 위해 움직일 선수와 그 선수의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매우 유동적인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탑 타겟으로 놓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이제 살펴보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꽤나 높은 우선순위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지금 당장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축구계 비즈니스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일단 바르셀로나는 최전방에 케인을 영입을 해놨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원하고 있는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왼쪽 측면 공격수예요. 오른쪽에는 이미 마이클 올리세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코만과 그나브리가 계속해서 팀을 떠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에른이 이 영역에 새로운 리빌딩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도 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같은 선수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흐비차는 굉장히 거액의 이적료가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마티스텔이라는 유망주도 있는 상황에서 베테랑이 오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처진 공격수로 뛰고 있는 밀러가 전천후 뭐 조커라든지 또 로테이션 전으로 뛰고 있는데 밀러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밀러의 역할, 코만 그나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누구냐?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죠. 손케 듀오를 함께 쓰면서 또 그런 시너지도 기대할 수가 있고 김민재 선수 영입을 통해서 확인했던 한국 마케팅, 아시아 마케팅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미 독일어가 능통하고 독일 문화에 적응돼 있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의 탑 타깃이 될 수 있고, 다만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때 프리미어리그보다 명확하게 뭐 리그의 수준이나 또 규모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분데스리가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뭐 라리가나 또 프리미어리그 잔류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한 도전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분데스리가로의 복귀를 생각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찌됐거나 팀 단위에서 가장 적극성을 보일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맞아 떨어질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 분데스리가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현재로서는 맨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바르셀로나와 맨시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직원부터 비용 지출부터 굉장히 자금적으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수를 영입하면서도 더 큰 재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시아 마케팅,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은 그걸 통해서, 물론 경기력도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2선 공격수 중에 등번호 7번을 부여한 메이슨 마운트가 결국에는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운트를 정리하면서 그 자리에 등번호 7번과 또 포지션을 손흥민 선수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면서 마운트를 뭐 토트넘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유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레비 회장과 토트넘 측이 받아들인다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레비 회장이나 토트넘 측이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팀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확고한 방침을 유지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즈만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이자 아틀레티코 역시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마케팅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알바레스나 세를로트와 투톱으로 배치를 할 것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최근 그래도 조금씩 기회를 받으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주전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조커이고, 코레아까지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뭐 가브리엘 팩이라는 선수도 올 수 있고 또 플레이메이커로 바이나가 와서 그리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뛸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포워드 라인에 뛸 수 있는 선수로 투톱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좋은 옵션일 수 있겠죠. 바르셀로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피냐 야말의 자리가 확고하고 요케레스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케레스를 데려오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지켜봐야 그 다음에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선수를 또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맨시티는 그릴리시를 내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거나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와의 연결고리도 있고, 맨시티는 뭐 사실 아직 그 이적 계획에 대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이제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후반기 들어서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1월 이적 시장 이후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프리미어리그가 검증된 자원이고, 주전으로 못 뛰는 상황이더라도 좀 제한을 수락할 수 있는 선수나 혼란의 자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용성을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려면 손흥민 선수도 지금 팀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결정력과 경기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또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토트넘 허스퍼가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 치르는데, 이런 큰 경기에서 본인의 여전한 가치를 보여준다면 이 연결된 팀들의 적극성과 움직임과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소문과 어떤 이적설이 나올지 한준TV가 이 보도의 원문과 공신력, 그리고 현실 가능성,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현지 유럽의 관계자를 통해 파악하는 정세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믿을 수 있는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